사실 뉴진스라는 그 멤버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그 하이브에는 뭐 르세라핌의 채원이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23일 기관의 눈, 오늘 살펴볼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SM에 어떤 이슈가 있는 카카오, SM에 이어서 하이브까지 뭐 세 개 회사를 다 다루게 됐네요. 바로 들어가 보죠. 2023년 2월 22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된 기업은 총 17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브가 눈에 띄게, 그러니까 무려 9개의 회사가 목표 주가를 상승시켰는데, 그 회사는 대신증권, 유진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다올투자증권, SK증권, 하나투자증권, 교보증권까지 이렇게 9개의 기관이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목표 주가 상향 언급 기업의 순위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SM이 총 6회로 1회였는데 하이브가 이 화요일에 하나증권이 이제 하이브를 목표 주가 상승시킨 걸 포함해가지고 총 10회로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SM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도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아시죠? 뭐 하이브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방탄소년단, 그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소속돼 있는 그 방시혁 대표의 회사입니다. 대표적인 소속 아티스트로는 이제 빅히트의 이제 이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그 여담이지만 일본에는 이 방탄소년단을 카피한 탄도소년단이 있답니다. 탄도소년단.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어딘가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탄도소년단. 아마 이거 구글에 검색하면 아마 있을 겁니다. 일본의 탄도소년단. 여튼 간에 방탄소년단이 이제 대표적인 소속 아티스트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디스가, 이제 플레디스라고, 플레디스 레가 바깥레였나? 하여튼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에 제가 사랑했던 애프터스쿨, 오렌지 카라멜이었던 이 나나가 지금 여기 하이브에 있습니다. 예전에 플레디스 소속 아이돌들을 제가 참 좋아했었어요. 애프터스쿨도 좋아했고 뉴이스트도 그 프로듀스에 나오면서, 근데 황민현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븐틴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세븐틴은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청순 발랄한 남자 보이그룹이라 그래야 되나? 그 대표적으로 아주 나이스 뭐 이렇게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튼 그렇게 제가 플레디스 소속의 아이돌들을 참 좋아했는데 플레디스가 하이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뮤직에 여러분들 여자친구 아시죠? 여러분들은 그 아이돌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가?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와이프랑 마찬가지로 그 아이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소녀시대 이후에 소녀시대에 이제 소녀시대가 2세대의 거의 뭐 탑급 그 여자 아이돌이었다면 이제 여자친구는 이제 3세대의 시작이었죠. 3세대의 어떤 시작인 여자친구를 포함해가지고 이제 소스 뮤직의 이제 르세라핌도 대표적인 하이브 소속의 아이돌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은비도 지원을 그 더럽게 못해주는 울림 엔터테인먼트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하이브로 갔으면 하는데, 뭐 채원이는 울림에서 하이브로 갔는데 뭐 여튼간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방탄소년단이 뭐 대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뭐 국위선양을 많이 하고, 솔직히 방탄소년단이 세운 기록은 뭐 진짜 깨지기가 힘든 기록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방탄소년단한테. 뉴진스도 노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진스가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제 뉴진스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노래는 좋았어요. 노래는 좋다고 생각을 하나, 뭐 사실 뉴진스라는 그 멤버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는 그 하이브에는 뭐 르세라핌의 채원이를 사랑합니다. 뭐 여하튼 기관 분석을 보시죠.
4분기 매출액은 이제 5,353억 원, 그 전년 동기 대비 16.9%가 상승을 한 거고, 영업이익은 5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 하락을 했는데, 요거는 기관 추정치에 부합한다. 부합한다는 건 뭐다? 악재가 아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어도 이미 기관이 요거를 예측을 했기 때문에 주가 반영은 그 이전에 일어났다. 그래서 하이브가 막 그 이전에 막 떨어졌었던 거죠. 보통 주가는 어떤 사건에 뭐 한 8에서 한 10개월 정도 먼저 주가가 먼저 선반영이 일어난다고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30%가 떨어졌다고 아이고 지금 이제부터 하이브가 하락하겠네가 아닙니다. 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면 그거는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가 얼마 어차피 예상을 했고 그걸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컨센서스보다 훨씬 이제 낮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어닝 쇼크라 그러는데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합한다. 부합하는 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다. 자, 방탄소년단의 이제 진라면 요새 광고 찍는 그 진하고 랩몬스터의 솔로 앨범 그리고 르세라핌의 앨범 매출이 아주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르세라핌의 채원이 사랑해. 자, 세븐틴하고 TXT 그다음에 엔하이픈의 월드 투어가 이제 그 반영이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면서 견조한 공연 매출을 기록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회성 매니지먼트 수익 발생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저스틴 비버가 그 저스틴 비버의 저작권 매각건으로 인해 가지고 일회성 매니지먼트 수익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영업이익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해 세 개 팀이 데뷔를 했어요. 그때 이제 그 뉴진스하고 지난해 뉴진스 지금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N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채원이가 있는 르세라핌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요 세 개 팀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고 특히 뉴진스하고 르세라핌 요게 얘들이 진짜 잘 되고 있어요. 르세라핌에 또 사쿠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르세라핌이 이게 이제 채원이하고 사쿠라가 있는 그룹인데 얘네들이 뭐냐면 프로듀스 48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여기에 이 프로듀스 48에 장원영이 1위를 했죠. 장원영 아시죠? 장원영이 1위를 했고 2위가 그때 누구였더라? 2위가 사쿠라입니다. 2위가 사쿠라. 맞는가? 2위가 사쿠라였던 것 같고 3위가 누구였더라? 3위가 누구였더라? 여하튼 간에 3위도 지금 장원영 맞나? 하여튼 근데 장원영 뭐 사쿠라 채원이 뭐 채영이 뭐 그런 뭐 권은비가 리더였고 뭐 하여튼 그 그룹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나코도 있었고 뭐 여하튼간에 제가 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 특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권은비를 찍으라고 투표하라고 강요를 했던 기억이 나긴 합니다. 여튼간에 그래서 그 르세라핌하고 이제 그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이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다. 특히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르세라핌이 그 프로듀스 48에 그 채원이하고 그 다음에 사쿠라가 합류한 그룹이다. 소스 뮤직이었다. 근데 지금 하이브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서 현재 가동되는 IP가 원래는 이제 4개였는데 지금 3개 팀이 데뷔를 하면서 7개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도 3개 팀이 데뷔를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 IP가 10개가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성장에 성공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것도 있겠죠. 일단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이걸 만약에 호재라고 본다면, 이거를 약간 악재라고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적어놨는데, 일단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BTS를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그 BTS가 이제 뭐 군대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랩몬스터 이렇게만 나왔지만, 일단 BTS가 지금 활동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BTS의 부재를, 이제 기관에서는 그 하이브의 다른 아티스트들이 메꾸기 어려울 것으로 처음에는 기관이 판단을 했었대요. 근데 최근에 뭐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아니면 TXT나 뭐 N팀이나 뭐 요런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TXT나 N팀 같은 건 해외에서 그리고 뉴진스나 르세라핌은 국내 해외 다 특히 뉴진스는 막 거의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티스트들의 질적 그리고 양적 성장이 너무나 좋아서, 생각보다 너무나 좋아서, BTS의 부재가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바꿨답니다, 기관에서. 뉴진스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튼, 그래서 이게, 호재라는 게 존재를 하면 또 악재라는 것도 좀 존재를 하겠죠. 이걸 살펴보면은, 일단은 오프라인 공연 재개에 따른 원가율 상승,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니까 이제 모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이제 오프라인으로 콘서트라든지 월드 투어라든지 이런 걸 할 건데, 지금 이제 그 얼마나 물가가 세면은 지금 연준에서 그렇게 금리를 쳐 올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율이 상승을 하는 거지, 물가가 지금 많이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원가율이 상승한 게 이게 지금 BTS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성장을 막 뉴진스와 르세라핌과 이런 애들도 막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이제 끝났는데 하필 이 시기에 지금 원가율이 너무 상승을 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요게 좀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일회성 인센티브가 이제 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면서 그 숫자상으로 수익성이 좀 하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의 이제 이타카 홀딩스, 이 이타카 홀딩스가 뭐 여러분 저스틴 비버하고 그다음에 누구더라, 그 여자 되게 유명한 뭐 아리아나 그란데인가 아닌가, 하여튼 되게 유명한 또 여자 아티스트가 있어요. 저스틴 비버하고 아리아나 그란데 맞나, 하여튼 걔가 이제 속해 있던 그 매니지먼트 회사인데, 이 이타카 홀딩스의 영업권을 이타카 홀딩스를 100% 인수를 했어요, 하이브가. 근데 그 순자산의 거의 한 3배의 가격으로 샀거든요. 샀었거든요. 근데 이타카 홀딩스의 그 자산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돼버렸습니다. 손상차손이 난 거죠. 800억 정도 났다. 그래서 요게 영업이익을 떨어뜨리는 어떤 주요한 요 3가지 요인이 있다. 요거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하이브는 죄송합니다. 업종 퍼가 지금 38대인데 지금 현재 퍼가 27입니다. 이게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는 거고,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배당을 안 하냐? 하여튼 연예인들이 저 엔터테인먼트 대표들이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확증 편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엔터테인먼트 대표들 중에 뭐 제대로 된 사람은 이승기 그쪽 대표도 그렇고, 하여튼 연예인들을 상대로 그냥 노예계약 맺어가지고 돈만 벌라. 하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하이브에서는 르세라핌의 채원이가 제일 좋아요. 자, 그 컨센서스를 보면 이제 꾸준히 매출액이 상승할 것, 이 앞에 거 지나간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견조한지를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지금 이 흰색은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견조했는지 과거에 그걸 보는 거고, 요 앞에 노란색은 컨센서스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얘들이 얼마나 성장할지를 기관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건데, 일단 견조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죠? 매출액이 900, 3,000, 5,800, 7,900, 그 다음에 1억 2천, 이게 계속 이게 올라왔습니다. 매출액이 1억이 아니고 1조인가? 하여튼 네, 이거 단위를 모르겠네. 단위를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12,559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죠. 근데 16,000, 17,000, 19,000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300에서 지금 2,800까지 계속 영업이익이 성장을 했고 성장을 할 것이다. 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지금 보면 35%, 26%, 16%, 18%, 15% 이런데, 지금 요때가 장난이 아니죠. 이 35%, 26%. 그러니까 이게 BTS가 있음과 BTS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하는 영업이익률이 조금 낮다. BTS가 있었을 때보다 BTS가 없었을 때가 조금 낮게 책정이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BTS가 있었던 요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거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새로운 IP들, 뉴진스, 뭐 TX, TXT, N팀,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채원이가 있는 르세라핌, 요런 애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밴드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예, 하락을 했다가 우상향을 할 것이다. 하락을 했다가 우상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의 수정 주가가 밴드 하단에 있습니다. 밴드 하단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죠. 조정받고 이렇게 돌파하면 이거 뭡니까? 영머리 어깨 패턴이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여튼 저평가에 있다.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하이브가 처음에 이제 그 상장을 했을 때 여기였는데 쭉 올라가다가 그거를 그대로 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현재 최초의 상장가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제 영업이익도 순자산도 현재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에 있다. 목표 주가는 기관들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계속 내려왔다가 여기서부터 목표 주가를 요때 2023년 1월 1일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목표 주가를 두 번 이렇게 한 번 상승시켰는데 한 번 더 이번에 상승을 시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주가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듯 하네요. 한 달 전에는 여기 메시지 18인가? 18개의 증권사가 16인가? 나도 잘 안 보이네. 18이라고 칩시다. 이게 20이니까 18 맞겠네. 18개의 증권사가 한 달 전에는 매수 의견을 냈었는데 지금 15개의 회사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가볍게 보고 넘어갑시다. 가볍게. 일단 하이브는 요때 여기가 상장가구나. 최초 상장가가 여기네요. 상장을 해가지고 처음에 엄청 올라갔다가 그대로 곤두박질 쳤는가 보네요. 첫날에 두 번째로 곤두박질 쳤고, 그리고 나서 꾸준히 쭉 상승했다가 이제 여기를 고점으로, 여기가 2021년 연말이네요. 2021년 연말을 고점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BTS가 이제 이때부터 활동을 못 하잖아요. 이제 BTS가 군대 이슈가 요 정도의 군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이미 선반영돼서 아마 왜냐면은 하이브는 BTS 말고 없다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쭉쭉 빠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선반영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물론 지금 제가 끄어놓은 이 하락 채널, 파란색으로 된 하락 채널, 요 하락 채널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기 상단의 이 두 포인트를 그냥 연결해가지고 그냥 하단을 끌어내렸을 뿐이에요. 물론 이제 제가 중단을 좀 맞췄죠. 중단선을 여기서 반등한 거, 그 다음에 저항받은 거, 그 다음에 저항받은 거, 그 다음에 저항받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한 거, 요런 거를 중단선을 맞춰가지고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서 이탈됐다가 다시 저항받고 돌파한 거, 하단에서 이탈됐다가 저항받고 다시 돌파한 거, 이 저항. 그래서 이 중단에서 지지와 저항, 하단에서 지지와 저항, 이거 가지고 이제 하단에 이 하락 채널을 크게 끄었는데, 지금 보시면 현재 그 하락 채널을 상승 돌파를 했다가 다시 이탈돼서 내려온 모양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다시 재돌파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잡혀있는 고점이 너무 높아요. 여기 얘가 만약에 상승 파동으로 계속 가려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요거는 좀 힘들겠죠.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이제 그 작년 10월부터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저는 왠지 이게 조정의 순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라인을 타고 조정을 받지 않을까. 요렇게 조정을 받진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여튼 그렇다. 일단 채널을 보면 좀 그렇고, 물론 이제 이 상승 채널도 이 상승 채널도 맞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전혀 필요가 없는 상단이에요. 그냥 제가 그냥 맞춘 겁니다. 제가 요렇게 그냥 끝을 이렇게 맞춘 거고, 요 상단을, 요 하단의 두 포인트. 근데 이 상승 채널을 이렇게도 안 끊고 이렇게도 끌 수 있어요. 보시면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거지. 상승 채널은. 그럼 뭡니까? 요것도 맞잖아요. 여기서 저항, 그죠? 그리고 요 타고 가다가 여기서 지지, 요 중단선에서 지지, 그리고 상단 두 포인트, 하단도 이게 두 포인트. 그럼 뭐다? 여기서 반등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모른다. 근데 요렇게 반등해서 요렇게 간다면, 그러면 여기가 매수의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탈해서 요렇게 간다면 요거는 당분간은 더 이제 조정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셔라. 그래서 하이브도 내일 좀 중요하겠네요. 내일 만약에 이걸 다시 돌파를 하고 그래서 다시 상승을 이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너무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이게 기술적 반등일 수 있기 때문에 한 템포 더 보고 저점을 높인 자리에서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한다면 작은 상승 엠파동이 나온다면 그 자리는 여기 하단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번 고려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밴드의 이제 볼린저 밴드 20-2입니다. 그 밴드 위 차트가 밴드 폭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그죠? 근데 이 자리가 보면 하단을 치면서 넓어졌는데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다? 여기서 헤드페이크가 나올 가능성도 열렸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단을 치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 그럼 이렇게 쭉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단을 쳤는데 다음 날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지금 다시 올리면서 밴드폭이 넓어진 걸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좀 갔으면 좋겠네. 요렇게 상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골치가 아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아주 때마침 반등한 자리가 120-1의 상단입니다. 요거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기존에 저항을 받았던 라인인데 그걸 돌파한 이후에 거기를 다시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브가 요렇게 반등을 해서 요렇게 간다면 그러면은 요 자리는 매수를 뭐 할 만한 자리다. 왜? 이탈돼서 잘랐을 때 손실이 크게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요렇게 기술적 반등이었고 요렇게 빠진다면 그거는 좀 놔두셔라. 이거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니까. 만약에 이게 이탈이 돼버리면은 그럼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리죠. 120-1에 시그마 1과 시그마 2, 시그마 1과 마이너스 시그마 1의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놔두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241선을 지금 뭐 제대로 이 241선에 안착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241선은 아직 밑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돌리려면 얘가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지금 뭐 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일목균형표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기준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제 반등이 나왔죠. 기준선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다. 근데 요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역전이 나올 것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일목균형표상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거를 같이 보시면, 자 여기 일환선인데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3역 호전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만큼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일환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근데 일환선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일환선이 떨어지고 얘는 돌파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 요렇게. 그럼 이 고점에서 저항을 한번 받고, 그래서 이게 돌파된다면, 그건 뭡니까? 이 저항점을 돌파를 하게 되죠. 그때가 만약에 이 하단이라면, 이거는 반스를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일환선도 넘어가게 될 테니까. 그죠? 아시겠죠? 어떤 하이브의 차트는 그렇다. 일목균형표로 보면 그렇다. 1시간짜리를 한번 봅시다. 1시간짜리는 뭐를 좀 봐야 될까요? 일단은 하이브의 1시간에 120-1에 지금 중앙으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저는 1시간 봉에서 이거를 돌파를 한 이후에 지지받을 때 그때 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일봉에서 똑같은 일봉에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움직임이 나온다면 1시간 봉에서는 당연히 요거를 돌파하게 됩니다. 돌파하게 되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 요때 여기서 사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241선을 지금 이탈을 해가지고 저항을 받았다가 다시 돌파를 했죠. 여기서 만약에 상승해가지고 정보를 깨고 상승을 하면 괜찮겠는데 또 이탈되면은 그럼 241선이 중요해지는 건 아니고, 자, 요 라인이 중요해집니다. 여기 저점 라인, 이 라인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은 하락엔 파동이죠. 요게 요 자리가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봉에서 중요한 거는 요 포인트, 여기 하단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좀 살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매수할 거면은 최소한 120-1의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항받고 얘가 재돌파 될 때나 아니면은 요때 매수하면 좋은 이유는 손실 구간이 짧아서 매수 손절했을 때, 그리고 요때에 매수를 하면 좋은 점은 상승 N파동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샀으면 손절 라인이 요 라인이 되는 거예요. 요 라인이 아니고 요게 아니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이브를 아주 간단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 근데 기관 리포트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SM과 관련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상승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이브라는 기업 자체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기관들이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하는 모양새입니다. 그거는 그 이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몇 개월 전에 뉴진스가 나오기 전에 그때 생각했던 그때 이제 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이제 BTS가 이제 활동을 못 하니까 뭐 군대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니까 활동을 못 하니까 그럼 솔로 활동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이브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뉴진스하고 르세라핌을 까보니까 생각보다 이 반응이 좋고 그리고 애들이 너무 채원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관들이 야 이 르세라핌의 채원이는 얘는 장난 아닌데 얘는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SM 이슈가 아닌 하이브 자체의 비전을 지금 기관들이 좀 보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 리포트를 한 대여섯 개의 회사 리포트를 읽어보니까 여튼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하이브가 저평가되어 있는 건 저도 동의를 하고 다만 조금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그러고 매수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상승할지 하락할지 모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겠어요. 그죠? 만약에 제가 이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보고, 그리고 이 정도의 기준은 세우고, 그리고 매매에 임하겠다. 요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잘 자요, 안녕.